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레드시프트와 GPU 렌더러에 대한 이슈였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일단 짧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시연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라이 플래너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드시프트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 마리나 서브스턴스 같은 페인팅 툴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노드인데, 이런 건 이제 UV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도 각 축의 방향에 따라서 XY, Z축으로 삼면에서 매핑을 진행해서 수행이 되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UV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고, 사실 뭐 디테일한 샷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씬이나 다양한 씬에서 이제 특별한 그런 관리 없이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얼랩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나 범프 노멀 역시 지원이 가능해서 굉장히 쉽게 프로시저럴 쉐이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이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캔을 갖고 간단하게 섹션을 해볼 텐데, 이 캔은 지금 갖고 있는 UV 값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넣었을 때 텍스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트라이 플래너를 활용해서 UV 없이 텍스처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컬러 모드에 좀 눈에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컬러들을 그냥 벽돌 같은 걸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트리를 적용하면 UV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텍스처가 안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라이 플래너 모드를 활용하면 UV가 없이 가능해요. 이 트라이 플래너 노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 탭에 이제 유틸리티 탭에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처를 불러들인 중간에 이제 이 텍스처를 이미지의 X축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게 위에 same 이미지 온 위치에 엑시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X축과 Y축과 Z축이 하나의 텍스처로 삼면에서 매핑을 해줘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다면 이제 텍스처를 세 부분을 이걸 해제하고 각각의 텍스처를 넣어줬어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텍스처를 잠깐 제외하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각각 이제 다른 컬러로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하나의 텍스처로 진행을 할 거니까 세임 이미지로 텍스처를 진행해주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삼면으로 적용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벽돌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삼면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스케일 값으로 코디네이트 값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값을 올려주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텍스처링이 가능해요. 이 부분에 이제 메탈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컬러 값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 메탈도 같이 트라이 블렌더를 적용해 줄 거예요. 로빈스 값에 적용을 해주면 이 트라이 블렌더를 독서해서 사용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트라이플랜의 값을 로빈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현재 거치기의 정도가 바뀌고요. 여기 이제 메탈 값을 입혀주면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라이 블렌더를 상면에서 저행해서 이제 텍스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셋인데요. 트레이셋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이트링크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그런 라이트를 특정 오브젝트에 반사가 안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드시프트에서 이제 리플렉션과 리플렉션에다가 그걸 개별적으로 특정 오브젝트의 반사를 안 되게 한다든지 물절을 안 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꺼지고 켜지고 가능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리플렉션과 리플렉션 두 가지에서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는 SSS 기능에도 이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앰비언트 블러전이라든지 라운드 코너라고 이제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쉐이더가 적용된 상태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게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스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물질 오브젝트랑 리플렉션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만약에 물질 오브젝트를 얘 특정 오브젝트에 메쉬에 들어가서 레드시프트 탭에 들어가면 이제 밑에 트레이셋이라는 탭이 존재해요. 이 트레이셋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리플렉션과 리플렉션의 이제 트레이셋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물절체 같은 경우에 트레이셋을 적용하려면 리플렉션에다가 이제 트레이셋을 생성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면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맺힌 오브젝트 중에서 여기에 이제 트레이셋이라는 탭이 생겨요. 이 부분에 만약에 특정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끌어다 집어넣으면 이 오브젝트만 포함되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오브젝트를 제외한 오브젝트만 불절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오브젝트 반대편에서 이제 반사되는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특별히 따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역시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 오브젝트에서 트레이스를 적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레드시프트 탭에 들어가서 트레이셋이라는 탭을 이용해서 하나의 트레이스를 생성하고
여기에 이제 대한 트레이셋을 특정 오브젝트에 가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트레이셋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AOV 같은 경우인데요. AOV는 일단은 이미 출력 변수라고 이제 그런 렌더 레이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렌더 레이어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커스텀으로 이렇게 AOV를 생성하게 되면 사실 따로 또 렌더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렌더 타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사실 한 번 더 렌더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스텀 AOV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렌더 패스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AOV를 그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마야나 다른 툴에 있는 그런 유틸리티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맵으로 담을 수가 있고요. 기존 렌더 레이어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그거보다 속도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EXR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커스텀 AOV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OV 같은 경우는 설정 같은 경우에 이제 렌더 설정에 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AOV 탭 가보면 여기에 커스텀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커스텀 AOV를 생성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쉐이더를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마야에 있는, 마야나 다른 툴에 있는 이런 노드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레드시프트 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든지 트라이 플래너 같은 것도 직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텍스처만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AOV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 타임이라는 쪽에서 렌더를 하고 커스텀 AOV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 패스 역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렌더 뷰인데요. 렌더 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모든 대부분의 렌더가 각자의 렌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5 버전이 넘어오면서 이제 렌더 뷰가 완벽하게 변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오브젝트들을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식 방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OV 기능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2.5 버전까지는 그 버켓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픽셀이 렌더가 끝났을 때만 그런 AOV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탭에 렌더 AOV 탭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각 패스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또한 여기 이제 테슬레이션 같은 기능들이나 여러 그런 기능들을 볼 수 있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뷰를 이렇게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렌더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됐고, 패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버켓 방식으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AOV에서 디퓨저 라이팅이나 리플렉션 이런 탭들을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반영해서 볼 수가 있게 변화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뷰,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이 최종 이제 아웃풋 렌더 설정에 되어 있는 아웃풋을 기준으로 렌더링을 하는 버튼이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아이패드 볼 수 있게 하고, 얘는 이제 세로 고치기. 그리고 이 탭 가보면 이제 여기서 AOV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컬러가 RGB나 알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2.6부터 추가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뷰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정 버튼이 있어서 이 랍을 걸어버리면 이제 이 씬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움직여도 이 부분은 카메라가 고정돼서 렌더뷰에서 볼 수 있게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버켓 방식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더뷰로 실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으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아니라 버켓 방식으로 렌더링된 아웃풋을 보고 싶다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버켓 방식으로 렌더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렌 테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랩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굉장히 무거운 씬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리징을 걸어보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이 꺼지고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쉐이더를 적용하지 않고도 여기서 이제 기본 레귤러에서 플레이로 바꾸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효과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체 오브젝트에 적용돼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씬에서 이제 노이즈 갖고 있는 샘플링 값들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를 변경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미지들은 샘플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 아래쪽 보면 이렇게 블랙바의 렌더 타임에 대해서 여러 실시간으로 이제 각 렌더된 이미지별로 렌더 타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레드시프트에서 꼽는 약간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맵 쉐이더 부분인데요. 네, 이제 1부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레드시프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가장 2.5 버전 이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노멀 맵이 이제 레드시프트 전용 노멀맵 쉐이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파일로드에서 텍스처를 불러오는 것이 안 됐어요. 노멀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것들이 이제 UDM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그런 기존의 그런 프리뷰 기능 그런 걸 쓸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가지고 UDM을 적용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레드시프트 2.5.5.3 버전, 5.3 버전부터 이제 범프맵 쉐이더로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노멀맵 노드도 이제 범프맵에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맵으로 기존 다른 렌더러처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기존의 노멀맵 쉐이더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노멀맵 쉐이더가 그 범프맵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적용할 때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테리얼을 적용해주고 이쪽에 오버롤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범프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 그 이제 노멀맵이라는 레드시프트 노멀맵이라는 이 쉐이더를 썼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일로도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노드에서 바로 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노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이 된 게 이제 레드시프트 범프맵 안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하이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오브젝트 스페이스 노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여기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맵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기존에 다른 렌더 쓰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버프를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노멀 맵을 적용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이미지를 가져오실 텐데 기존에 그런 노이즈나 이런 걸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그 타겟 스페이스로 바꿔도 실질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이 기준을 그 기존에 그 RS 레드시프트 노멀맵 쉐이더랑 동일하게 하려면 이 하이트 스케일을 1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노이즈 같은 경우는 텍스처 같은 거를 불러오실 때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불러오시면 그 기존과 다르게 이게 sRGB 부분, 컬러 스페이스 부분을 이제 이걸 리니어로 로우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이따가 PBR 관련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무조건 로우로 바꿔주시고 이 수치를 1로 바꿔주셔야지 기존의 노멀과 동일한 그 수준의 버프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차이점 이제 두 개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멀맵 쉐이더가 변경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퍼즐 매트 AOB인데요. 퍼즐 매트 AOB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렌더러 같은 경우에 이제 버퍼, ID 버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ID 맵 같은 거를 출력하는 그런 AOB 노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바뀐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퍼즐 매트가 렌더링 될 때 추가적으로 이 노드를 생성하면은 거기에 따른 렌더 타임이 존재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2.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퍼즐 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뷰티 패스랑 같이 뽑히고 렌더 타임이 추가적으로 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렌더 타임 없이 출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별한 부분에 RGB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활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뒤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제 크립토 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크립토 매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퍼즐 매트를 활용해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